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요즘 다이어트 검색하면 꼭 따라오는 단어가 혈당이죠. 다이어트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혈당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뇨도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다이어트가 혈당 다이어트라는 거예요. 선생님, 혈당 때문에 살이 찐다는데 사실인가요? 혈당만 잘 관리하면 마음껏 먹으면서 살 뺄 수 있다던데요. 하도 물어보셔서 오늘은 혈당이란 게 대체 뭔지, 왜 다이어트에 혈당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혈당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혈당 다이어트 식단까지 세심하게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혈당 다이어트 무조건 성공하는 아침 식사법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혈당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혈당이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라는 뜻인데요. 포도당의 재료가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 잘게 쪼개져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원으로 변하거든요. 이 포도당이 피를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배달되는데 이게 바로 혈당입니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우리 피 속에 포도당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피가 끈적해지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혈당을 빨리 낮추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은 저장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육이 생기게 도와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체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호르몬이란 이야기를 했잖아요. 혈당이 높아지면 이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저장합니다. 에너지가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즉, 혈당이 높아지면 체지방이 쌓이기 쉬워진다는 거죠.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는데요.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20대보다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져요. 예전과 똑같이 먹는데 살이 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인슐린, 혈당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살이 빠질 수도 있고 더 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혈당을 안 올리려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혈당이 오른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혈당이 너무 빨리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이런 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내려가면서 뾰족뾰족한 그래프를 만든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이게 왜 안 좋냐면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급하게 와르르 분비가 돼요. 제가 인슐린 호르몬은 체지방 저장을 돕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인슐린이 많아지니까 체지방도 훨씬 쉽게 저장이 되겠죠. 두 번째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혈당이 낮아졌네? 에너지가 부족한가 보다. 에너지 필요해. 하면서 뭘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가짜 배고픔이에요. 분명히 조금 전에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에너지로 쓰기도 전에 에너지를 내놔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당 떨어졌다. 조금 전에 먹었는데 허기지다 하면서 뭘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그럼 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점점 더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중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우리도 경고음이 들리면 처음엔 무슨 일이야? 하고 놀라지만 계속 시시때때로 울리면 에이, 또 별거 아니겠지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해요. 결국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찌는 거니까 이 혈당 스파이크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럼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거니까 탄수화물 안 먹으면 되겠네요.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
대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챙겨 드셔야 해요. GI 지수라는 건요,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랐다,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어떤 탄수화물이 GI 지수가 낮은지 궁금하시죠? 최대한 가공을 덜한 탄수화물일수록 이 GI 지수가 낮고요. 가공을 많이 할수록 GI 지수가 높아져요. 이런 걸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쌀은 껍질을 벗겨내서 가공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게 정제 탄수화물이고요. 이런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탄수화물이 바로 비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이런 비정제 탄수화물이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이에요. 현미는 껍질이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되니까 GI 지수가 낮거든요. 이걸 껍질을 벗기고 가공을 해서 백미로 만들면 GI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밀가루도 통밀은 껍질이 있어서 흡수가 느리니까 GI 지수가 낮고, 밀가루는 껍질을 벗겨서 흡수가 잘 되게 갈기까지 했으니까 GI 지수가 높은 거고요. 그럼 선생님, 무조건 현미밥, 잡곡밥만 먹고 빵도 통밀빵만 먹어야 하나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쌀밥만 드시던 분들이 갑자기 현미 100%로 된 밥을 드시면요, 속이 거북할 수 있어요. 채소나 잡곡에 많은 식이섬유가 소화를 지연시켜서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이런 분들은 밥을 지을 때 현미나 잡곡, 콩의 비율을 조금씩 늘리시면서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편한지 살피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 그러니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들을 알려드리면 콩, 귀리, 보리 같은 것들이고요. 현미도 GI가 낮은 편이니까요. 밥을 지을 때 쌀이랑 섞어서 드셔보세요. 고구마, 단호박 같은 것도 좋거든요. 고구마밥, 단호박밥, 버섯밥도 별미처럼 드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흰쌀밥 한 공기를 다 먹을 때는 혈당이 급격히 쭉 올라가던 것이 렌틸콩, 귀리, 보리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섞어서 먹으면 훨씬 혈당이 안정적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 탄수화물만 잘 고르면 되나요? 하시는데 탄수화물만큼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째,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중년 여성의 근육 1kg은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지키기도 어렵고 만들기는 더 어려운 게 근육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나중에 더 나이를 먹으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지금부터 근육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잘 채워줘야 우리의 소중한 근육을 지킬 수가 있어요. 또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지거든요. 중년 여성분들 중에 빵, 떡, 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 특징이 선생님, 저는 식사하고 나면 한두 시간도 안 돼서 금방 배가 고파요. 허기지고 식은땀도 나고 어지러워요. 그 이유가 바로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래요.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잘 채워주시면 밥 먹고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든든해서 간식 생각이 안 나게 해줘요. 근데 제 주변도 그렇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고기 먹는 게 힘들다, 고기가 소화가 안 된다,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 많으세요. 단백질이 꼭 고기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란, 두유, 콩, 두부, 생선, 심지어 버섯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아침에 새하얀 식빵에 잼 발라서 오렌지 주스랑 같이 드시면 1시간만 지나도 금방 배가 고프고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고 기력이 없고, 그게 다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에요. 그 대신 잡곡밥, 삶은 계란, 나물 반찬, 두부 반찬 이렇게 드시면 훨씬 컨디션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될 거예요. 선생님, 아침부터 밥에 반찬 차려 먹는 거 너무 귀찮아요. 전 간단하게 떡이나 빵 조금 먹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빵을 통곡물빵으로 바꾸시고
오렌지 주스 대신 두유를 드시고 빵에는 잼 대신에 그릭 요거트를 발라 드시면 훨씬 건강하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이 건강한 지방을 한 주먹 정도 추가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지방 먹으면 우리 몸에 지방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데 건강한 지방은 인슐린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줘요. 건강한 지방에는 들기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나물 무칠 때도 참기름보다 들기름, 샐러드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 채소를 볶거나 생선 구울 때도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면 건강한 지방을 챙겨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3끼를 어떻게 먹냐면요. 아침엔 통곡물빵에 올리브 오일을 뿌린 채소 샐러드하고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샌드위치처럼 먹고요. 무가당 두유를 한 잔 마셔줘요. 전 또 낫또를 좋아해서 낫또를 챙겨 먹기도 해요. 점심은 렌틸콩, 귀리, 현미를 넣은 잡곡밥이랑 나물 반찬, 된장국을 먹고요. 저녁은 역시나 잡곡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하고 생선구이나 두부부침을 해 먹으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컨디션도 좋더라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4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근육량 감소로 인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하지만 혈당 변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중년 여성도 얼마든지 살이 안 찌는 체질, 나아가서 살이 빠지는 몸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하얀 밀가루빵, 흰쌀밥이 아니라 잡곡밥, 통밀빵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을 섞어 드시고 설탕은 가능하면 아예 끊으시거나 최대한 줄이시는 걸 추천해요. 또 단백질, 건강한 지방, 채소 잘 챙겨 드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드시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 모여서 큰 변화가 생겨납니다.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차근차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식사를 하셨는지, 또 오늘 설명드린 대로 식사를 해보셨다면 어떠셨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것들도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입니다. 건강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파이팅!